어떤 사람을 걸러야 되나요? 금수저들 화법 있잖아요. 아, 그냥 내가 조금 넉넉하게 잘한 건 맞아. 그냥 GD다 난 GD다. 집이다. 네,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여러분, 어떤 사람은 뭔가 되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믿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? 그 차이가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문제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좀 남자분이 오면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네. 뭐냐면 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 하는 남자 걸러라, 이런 행동하는 남자 걸러라,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을 걸러야 되나요? 그러니까 연애 고민 상담하실 때 제가 해줄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연애한 지 오래돼서 여쭤보고 싶었어요. 네. 저도 뭐 꽤나 연애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네. 애가 셋이거든요, 제가. 아, 네. 근데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. 네. 어떤 남자를 걸을까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일까,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봐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, 그 관점으로 보면 좋을 텐데, 네. 일단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는요, 뭐 연애 관계에서 봤을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진심일수록 사소한 것을 엄청 잘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을 잘 챙깁니다. 1단계는 사소한 걸 기억하는 거고, 근데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네네네. 기억한 거를 챙겨줄 수까지 있으면 네. 그 사람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저도 진짜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진짜 관심 가는 사람이면 그런 또 디테일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걸 챙긴다고 하는 건 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, 네.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네. 잘 기억하는 거,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그런 걸 기억해 두는 거. 네. 예를 들자면 네. 제 입으로 제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해보세요. 그런데 네. 해보십시오.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잖아요. 네네. 뭘 가져왔나요? 진짜 센스 터지는 선물 가져오셨죠. 제가 옛날에 박성훈 대표님 사무실에 갔을 때 이거 되게 예쁘다. 이거 파는 거야. 나 살래라고 했었던 책갈피가 네. 있었어요.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훔칠까 하다가 그냥 할까 하다가 그냥 못 훔치고 이게 또 권장하시니까 이렇게 맞으면 안 되니까 그냥 왔는데 오늘 다 그거를 선물을 이렇게 딱 해주셨어요. 상대방한테, 그러니까 뭐 이성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뭐 막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엄청 뭐 호화로운 호텔을 예약하고 막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,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권투할 때 네. 완전 스트레이트 강펀치에 쓰러진다기보다 잽이 데미지가 쌓여야 이제 나중에 펀치가 훅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대단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사소한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이 사람한테 평소에 감동의 데미지가 누적이 될 거고, 이벤트 한 번 했을 때 이제 눈 3번 돌아가는 거겠죠. 네. 그러니까 아내가 탄산을 못 마신다 그러면 내가 영화관에, 그때 여자친구가 네. 탄산을 못 마신다, 그런데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콜라를 사왔다, 네. 그건 뭐 의미가 없죠. 상대방이 왼손잡이에요. 네. 근데 앉을 때 왼손잡이는 왼손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왼쪽에 앉으면 손이 부딪히겠죠. 네. 그런 거를 기억했다가 자리를 배치를 한다던가,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들이 와, 이 사람은 날 참 배려해 주네 라고 얘기를 하고,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사소한 거는 이제 배려적인 차원도 있지만, 이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사소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. 아주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기억해요. 너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바지 입고 있었잖아. 네. 나도 기억 못하는 걸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, 좋아하니까. 그런 것들이 일부러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호감이구나 이런 거를 사소한 거에서 알 수 있다. 아니 그 얘기 생각나네요. 옛날에 올리비아 하세 있잖아요. 네네. 줄리엣 역할 맡으셨던 분. 내 눈 색깔. 맞아요. 그분이 이제 엄청 예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뭔가 뭐 가슴만 보고 있었다 했나? 할 때는 그랬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 눈 색깔을 기억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데서 이제 또 이제 감동을 받는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
뭐 우리가 흔히 지금 첫 질문이 믿고 거래할 사람 누구냐 네. 그 질문을 했다면 결국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뭐 사업이든 일상에서 봤을 때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 네. 뭐 대단한 사기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어떤 네.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이 사람의 호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굵직굵직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어머, 더 소름.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고 네. 그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은 명품으로 올라갈수록 브랜드 로고가 없습니다. 로르피아나 같은 귀족 뭐 이제 보통 네. 귀족 패션이라고 네. 하죠. 원단이 중요하지 로고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. 로고가 없어요, 옷에. 없어요. 예. 네. 그냥 원단이 좋은 네, 거예요. 네. 좋은 옷일수록 보면은 디자이너가 중요하지 막 로고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. 어떤 가죽을 썼냐, 어떤 원단을 썼냐, 누가 만들었냐. 네. 그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네.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. 네. 그럼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였을 것 같으세요? 롤스로이스? 자기가 뭐 하는지를 낮춰서 조그맣게 얘기한대요. 원래 자산이 몇 천억인데 네. 아니 뭐 그냥 좀 작은 한다고. 사업합니다. 예. 그래 원래 금수저들 화법 있잖아요. 네. 아 그냥 내가 조금 넉넉하게 잘한 건 맞아. 편안하게 컸어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편안한 게 이제 좀 편안함의 네, 급이 다른 많이 거죠. 편안한 거지. 네네. 나중에 조회를 해보면은 이런 분이 뭐 진짜 재벌급인데 왜 얘기 안 하셨냐 그러니까 뭐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?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막 다 보여준다기보다 오히려 알아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게 내 몸에 묻어 그 어떤 매너라든가 의식이라든가 행동이 몸에 묻어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를 더 증명해야 되고 마음이 급하고 서둘러야 되니까 자꾸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뭐 가진 게 많으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그냥 그건 내가 가진 거고 진짜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덜 할 법도 하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진심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거나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은 거면 그냥 그런 게 없더라도 나를 좋아해주는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뭔가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좀 부풀리게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.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모든 소중한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도 생긴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성장의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아주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일단 내가 누구를 속임을 안 당하든 뭘 걸지 말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좀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. 서두를수록 내가 놓치는 것도 많고 속임을 당할 확률도 높아진다.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시해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세심한 것들을 케어해주고 있는가 기억하는가를 눈여겨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반대로 맞네. 예.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은 뭐 막 대단한 임팩트를 준다기보다 이 사람의 사소한 걸 내가 정말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센스가 또 드러나기도 하니까 예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. 그럼 제가 이제 박성호 대표님 소개하기 전에 앞서 말한 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의 말은 되게 듣고 싶고 믿고 싶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 호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네. 거를 만드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?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비호감일까요? 기본적으로 제스처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 네. 이야기 너무 기니까 네. 우리가 몸을 앞으로 이제 구부리게 돼 있잖아요. 네. 중요한 장기가 더 노출돼 있는 쪽이 다 앞쪽입니다. 그러니까 등을 똑같은 세기로 등을 맞는 거랑 배를 맞는 거랑 충격이 또 다르죠. 진짜 네. 인디안 밥을 배로 당한다면 많이 아프겠는데. 네, 인디안 밥을 등으로 하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중요한 장기가 더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전면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앞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안전함을 못 느낀다면은 우리의 몸은 이 중요한 장기를 이렇게 앞으로.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가리겠죠.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주면 우리가 대학교 때 교수실을 찾아가는데 교수님실이라고 하나? 네.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만약에 찾아간다고 하면은
처음에 갈 때는요 파일 같은 걸 손에 이렇게 안고 가죠. 교수님 안녕하세요. 근데 교수님과 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? 파일이 옆으로 가요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? 아무것도 안 들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내 전면을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를 전면을 공개하고 있다고 매력이 막 급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내가 이 손을 상대방한테 손바닥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도 의미가 있는데, 마크 저커버그가 8시간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손바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어요.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진실성을 못 느꼈다라고 하는데, 내 손에 무기가 들려있지 않다. 네. 나는 전면을 공개하고 있다. 네. 그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편안한 상태구나라고 느끼게 해줄 거고, 대화를 할 때에도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 미팅이다 뭐 그럴 경우에 노트북을 앞에다 둘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두면 벽이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옆으로 치운다든가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나랑 좀 오픈돼 있구나. 그 다음에 적은 나란히 앉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원수지간인데 이렇게 나란히 앉을까요? 싫겠죠. 그렇죠. 네. 나란히 앉고 이렇게 옆으로 본다는 거는 그것도 이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좀 뭔가 친근한 느낌을 준다. 뭔가 이렇게 같은 편에 있다는 느낌? 살짝 그렇죠. 그런 게 나란히 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.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. 또 뭐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쓰는가, 자세는 어떻게 취하는가, 그다음에 단어는 어떤 걸 쓰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는 게 제 역할인 거고, 상대방한테 좀 오픈돼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제스처를 좀 더 오픈해서, 뭐 질문을 오픈한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좀 더 오픈해서 너와 나는 가리는 게 없다. 이렇게 전면을 공개하고 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매력을 발산한 것 같아요. 자꾸 뭐냐면 제가 손바닥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? 네, 안녕하세요. 뭐 이렇게 하고, 그러니까 뭔가 손바닥으로 저는 하는 제스처가 많고 이렇게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제가 그걸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그러니까 얼굴로만 밝은 표정 짓는 걸로 충분히 환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온몸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, 맞아요. 진짜 열려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맞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싫은 상대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, 저는. 근데 지금 물론 내가 거북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무기가 없어? 나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어? 이런 거. 그렇죠. 재밌네요, 이거. 또 뭐 그런 거 없어요? 약간 난 널 지금 이길 거야. 난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. 약간 이런 뭔가 그런 자세는 없나요?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요? 그러니까 막 기싸움, 막 랄랄이야, 막 여자들끼리 막 기싸움에 난 지지 않을 거야.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뭐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뭐 이제 포즈 이런 거 없을까요? 대표적으로 몸을 크게 만든다고 하는 게, 네. 우리 공작새가 보면은 네. 힘이 약한데 우리 꼬리를 되게 화려하게 활짝 펴가지고 네. 자기 몸을 되게 커 보이게 만들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위압감이라고 해야 될까?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파워우먼 자세, 여기 이렇게 뭐 허리춤에다 손을 올린다든가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체를 더 키우면 어쨌든 몸이 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. 어깨 이렇게 펴고. 네, 어깨를 펴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거고. 네. 근데 그것 이외에도 책상을 쓰는 걸 보면은 한 사람의 성격 유형 같은 걸 좀 볼 수가 있는데, 자존감이 좀 세고 네.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책상을 쓸 때 넓게 써요. 자기 소지품이 여기저기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되게 자기 영역을 조금만 쓰는 그런 것도 좀 패턴이 있습니다. 그냥 자기 책상인데도요? 그렇죠.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안전 영역이 있습니다. 근데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하면, 제가 여기다 손을 두면 되게 네. 뭔가 기분이 불안할 거예요. 자기의 영역을 침범했거든요. 네.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네. 근데 자기의 어떤 보이지 않는,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침범할 때 굉장히 불쾌감, 불안함을 느끼거든요. 만약에 제가 이 측면 뒤에 서 있잖아요. 네. 되게 불쾌할 거예요. 저 되게 싫어해요, 그거. 네. 왜냐면 그건 인간 누구나 다 그래요. 그래요? 내가 방어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누가 그걸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죠. 그리고 신체 접촉 면으로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,
이거를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네. 어린애가 뭘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 거잖아요. 네.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주울 때 이렇게 집더라고요. 네. 그 이유가 뭘까요? 더러운 거 만지기 싫어서 그렇겠죠. 내가 신체와 더러운 거를 닿는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인 거죠. 네. 본능인 거예요. 좋아하면 어떻게 스킨십 하잖아요. 네. 막 좋아할수록 더 많이 네. 피부를 닿고, 그러니까 그런 거리에서 나오는 거. 그러면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. 위협할 때 네. 어떻게 하냐? 네. 거리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. 아 이렇게 야. 그 사람의 야, 안전범위를 확 치고 들어갔을 때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.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거는.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때리면은 지금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. 왜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이제 동물은 본능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.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? 머리 박치기 해서 막 이렇게 서로 네. 밀어 당기잖아요. 네. 사람들도 싸울 때 보면은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막 다가가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본능의 일부로 나오는 거죠. 재밌다. 그럼 혹시 그 GD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제스처라고 해석하면 될까요? 그냥 GD다. 난 GD다. GD다. 네. 재밌네요. 이렇게 네. 하니까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뭔가 세팅이 되게 잘 되어 계시고 그 사무실도 제가 되게 놀랬었어요. 네. 저 진짜 무슨 컨셉 장인인 거예요. 컨셉에 집어먹힌 자인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외모를 잘 가꾸게 되신 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다가갈 때 뭔가 이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? 당연히 있고요. 네.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적 그런 거를 떠나서 네. 일단 저는 멋을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멋있고 싶어요. 네네. 그래서 멋있으세요. 네. 옷도 잘 차려입고 네.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네. 일단 제 네.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 때부터 잘 살고 싶었고 네. 잘 산다는 거의 기준이 단순히 돈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네.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저는 가정도 이루고 싶고 내 전문 분야도 가지고 싶고 네. 그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공간, 복장 이런 걸 다 갖추고 싶다. 그 출발점은 그거였어요. 잘 살고 싶다. 아니,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네요. 네, 저는 제 인생이 어쨌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 멋있게 살고 싶고 그 멋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 관리뿐만 아니라 일, 가정, 어떤 생각, 매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시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 롤모델 이야기하잖아요. 네. 롤모델이 누구예요? 저는 롤모델이 되게 다양한데 뭐 네. 이제 사업으로 치자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네. 사람도 좋아하고 네, 그 비행기 버진 네. 버진 영국에서의 뭐 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. 그 다음에 뭐 패트릭 데이빗이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. 다양한 롤모델이 있는데 그 롤모델 뭐 제임스 본드도 제 롤모델이에요. 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롤모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.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. 이건 내가 가져와야겠다. 이 사람은 SNS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렇게 가져오고 이 사람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 괜찮네. 복장은 이거 괜찮네. 근육은 이 정도면 내가 좋겠다. 그러니까 목표로 삼는 거군요. 그거를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사실 목표의식이 대단히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. 이게 기본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음식점을 가거나 운전을 할 때는 다 목표를 세우는데 인생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. 내가 어디 가려면 내비를 찍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어디를 갈지 생각하고 나가잖아요. 네. 근데 인생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.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다 설계도가 있는데 네. 인생도 대단한 건축물이잖아요. 네. 설계도가 없어요. 어떻게 살지 생각이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이제 학창 시절에 읽고 그 제목 때문에 뽑아 들었죠. 전 벤츠가 사고 네네네. 싶었으니까. 근데 그 책에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.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면 아름다운 계곡도 만나고 아름다운 언덕도 만날 수 있지만 절대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갈 수 없다. 물론 네. 저같이 이제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냥 하루하루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.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대신 어떤 영역은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뿐인 거죠. 제가 원하는 영역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내가 지금 삶에서
꼭 뭐 대단한 목표 의식이 없어도 네. 왜 목표 없이 나가서 그냥 설렁설렁 걷고 올 때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. 네. 힘을 빡 줘야만 네. 행복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까 왜 네. 그렇게 컨셉이 있냐라고 네. 했을 때 잘 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컨셉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네네. 하나하나 케어를 하다 보니 네.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업이잖아요. 네. 사람이 진짜 많고 네. 제가 다루는 분야, 제가 다루는 네. 주제 저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. 세상에. 네. 저는 한 명밖에 없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킬까 음. 그런 나름의 전략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.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강의도 하시고 아니 그냥 뭐 사업하고 하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. 그렇죠. 뭐 이런 사람은 진짜 매력적이다. 왜냐면 이제 뭐 멋이나 매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테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. 저는 아무래도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네. 많이 하고 또 네. 인터뷰 채널도 하고 그러다 네. 보니까 주변에 다 사업을 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죠. 근데 제가 그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찾은 한 가지 아주 극명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. 뭐예요? 똑같이 성공을 했는데 네.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떠한 내 생각, 신념, 철학을 따라서 성공하신 분이에요. 또 어떤 분들은요,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뭐 멋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와, 이 사람은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철학이 있어요. 그 철학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바로바로 나옵니다. 왜냐하면 머릿속에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철학이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철학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트렌드라는 그 아주 미묘한 단어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흐름, 트렌드라는 게 흐름인 거잖아요. 거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있는 미역처럼 이렇게 나풀나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시쳇말로 곤조라고도 하는데 네. 내가 세운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변 말을 안 듣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자기만의 지켜지는 색이 거죠. 생기고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. 그 어떤 하나의 기둥이 쓰잖아요. 철학이라는. 그럼 주변에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여요. 왜 우리 4대 문명도 네. 강을 중심으로 생겼잖아요. 네. 그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렇게 같이 성장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 딱 하나, 철학이 있다. 자기가 따르는 신념이 있다. 그런 사람들입니다. 뭔가 갑자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첫인상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서치예요. 네.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. 이 사람이 평소에 쓰는 단어, 이 사람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거를 이해를 하고 가면 이 사람이 저한테 더 빠르게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. 네네네네. 자,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맞는 코드를 준비해가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최민식 배우가 시장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. 네. 그러면 거기서 어떤 마을 그 동네에 사건이 생겼을 때 갈 때 머리를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고 민방위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. 네. 지금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사고 현장에 정갈하게 나가면 이 사람은 위기감이 없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네.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예전에 런업님 채널에 나갈 때도 제가 수트를 안 입고 나갔어요. 그렇죠.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나갔거든요. 네. 왜냐면 거기에는 물론 제가 전문가로서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수트를 입고 갔어도 되겠지만 그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 채널에는 어떤 나로서 나가야 더 잘 스며들 수 있을까 네. 그런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첫 미팅에는 제가 무조건 수트를 입지만 2번이나 3번이나 몇 번 더 이상 만났을 때는요 일부러 타이가 아니라 셔츠 아니면 카라가 있는 반팔티를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.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지도 의도가 있어야 될 거고 이 사람이랑 만나는 장소와 의도가 뭔지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밝은 얼굴로 나간다.
그런 것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어필할 것인지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. 뭔가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나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들,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거울을 보세요. 거울을 네. 볼까요? 거울을 보는 게 여러 네.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. 일단 내가 지금 내 몸 상태, 음, 내 신체는 어떤지, 음, 그 다음에 거울을 그냥 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말을 유튜버들은 자기가 말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. 엄청 많이 보죠. 네. 네.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. 녹음해서. 거울을 보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. 레퍼런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멋있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멋있으라고 네. 보고 따라할 게 있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해서 공간 꾸미는 거 있잖아요. 사진만 거의 한 200~300장 있을 거예요. 네. 저장해 둔 게. 네. 제가 입고 싶은 거 인스타에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, 수트 그런 분야별로 네. 다 저장을 해둡니다. 이 스타일 멋있다. 그러면 제 인스타에 맨날 돋보기 누르면 나오는 게 뭐 몸 사진. 남자들이 벗고 있어요. 여자들 말고. 그래서 남자들 벗은 핸드폰 한번 사진. 훔쳐보고 싶은데. 그 다음에 뭐 수트 사진, 차 사진, 시계 사진, 시가 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죠.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알아야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쵸. 레퍼런스를 찾으세요. 물론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뻔합니다. 뭐 운동하기, 명상하기, 책 읽기, 일기 쓰기.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. 레퍼런스를 찾으세요. 내가 참고할 대상. 이게 사진도 좋고 영상도 좋고 특히 인스타에 그런 정보 진짜 많잖아요. 네. 분류별로 섹션별로 다 저장해두고 내가 따라오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자기 관리를 진짜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하긴 처음부터 멋을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동경하는 누군가를 만들고 혹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조금씩 참고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네. 내가 행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플랜이 있어야 행동을 하니까 멋있고 싶다, 운동하고 싶다. 그러면은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해서 참고할 자료를 많이 찾아두는 거 좋습니다. 도움됩니다. 구독하시고 특강하면 들으시고 네. 오늘 이렇게 박성원 대표님 모셔가지고 뭐 정말 커뮤니케이션과 뭐 매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. 그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되게 진심이 받쳐줘야 이런 게 또 다 진짜 멋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전 또 들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나 안녕히 주무세요. 손바닥 보였다.